제 이름은 최현락이고요. 저는 카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했고, 그리고 지금은 러빙 퍼실리테이션 연구소장, 그리고 벽상그룹 산하의 코인 컨설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컨설팅을 했습니다. 페이커라는 선수가 소속돼 있는 e스포츠 팀이거든요. e스포츠 팀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CK 팀을 코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외식 경영 쪽으로 좀 오래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강점 목록들이 있어요. 이 두 장을 갖고 다니시면서 펜도 들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인사하시고 가수님한테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고 저를 볼 때 어떤 강점이 있는 것 같은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예, 그럼 지금부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많이 나온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걸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게요. 네, 그 정도 한번 체크해보실까요? 지금 아이스 브레이크를 했는데 여기 보면 강점, 약점, 한계, 취약성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강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게 강점일까요? 노래를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아닌데 가수 빼앗치게 노래 잘하는 분들이 있죠? 이건 코칭에서 얘기하는 약점은 단점이 아닙니다. 단점이 아니고 뭐냐면 잠재력에 가깝습니다. 아직 발현되지 않아서 원성처럼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이걸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유머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진지하서 모르겠죠. 근데 이분들은 유머를 외워서 해요. 근데 외워서 하면 문제가 뭐예요? 반박자들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나는 애를 써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팁을 얘기해야 돼. 나한테 없는 게 다른 사람한테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취약성입니다. 다크사이드가 사람들이 맞아 있어요. 근데 이 조아리의 참, 조아리 윈도우라고 그러는데 타인도 알고 나도 하는 영역이 뭐죠? 공개된 영역이에요. 그리고 타인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거는 무지의 영역이라 해서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블라인드 셀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는 영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없을 때 다 그 사람을 걱정을 합니다.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성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요 굉장히 복잡한 말로 우리가 묘사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얘기하면 딱 떠오르거든요. 그 사람의 외모가 떠오를 때도 있지만 그 사람 하면 그 사람 어때 그러면요 여러 말로 설명 안 해요. 그게요. 아이고 야 일하지 마, 같이 가지 마, 못 믿어 이러잖아요. 이게 그 사람 성격이에요.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다른 사람한테 계속 불편함을 주면 30살 이전에는 얘기해 줍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정도 되는 직원들한테는 그 선배나 선배들이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30이 넘으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죠. 튜닝을 해줍니다. 아예 말 안 하고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직원들이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리더가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울에다 비춰보면 되죠. 내 마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도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봐야 알 수 있죠. 근데 훈련된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비춰봤을 때는 그 사람 어려워가지고 전문가한테 가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야 내가 뭐가 돼요? 성찰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위로 올라갈수록 직무에 대한 스킬보다 사람 대인관계에 휴먼 스킬이 더 필요하고 관련이 필요해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그건 팀을 어렵게 하고 회사를 어렵게 하고 조직을 막아냅니다. 이거 오늘 뭐 통일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 반복되는 그 다른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행동 패턴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다면은 유닛 리더십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의가 각자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리더로서 활동한다는 게 자기 스스로도 이끌지 못하는데 누구를 이끌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무가 대화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무들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무는 얼마나 외로울까. 근데 영상을 하나 볼 텐데 나무들이 뿌리와 균으로 연결되어서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주고받고요. 위기가 오면 그거를 네트워크가 돼서 알려줘서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통일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고 나서 오늘 핵심가치와 관련된 통일 리더십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숲이 좀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더라도 어미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의 나무들이 다시 재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게 이처럼 어떻게 보면 어미나무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되겠죠. 우드 와이드 웹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통일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그 포스트잇을 한 장씩 5장을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갖고 활동을 할 텐데 포스트잇을 A3 용지에다가 5장을 붙여주십시오. 그 검은 주머니에 있는 안에 있는 핵심 가치 카드를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앞에 보면 한 글자가 있어요. 뒤에 보면 어떻게 되죠? 이 하위 개념들이 또 적혀 있죠. 앞과 뒤로 보시면서 고르시면 되는데 자극과 반응에 대한 이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서 제가 짧은 얘기 하나 드릴게요. 만두 가게가 3개 있는데 제가 만두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첫 번째 가게는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가게는 그냥 지나가는데 세 번째 가게는 집 앞에 있는데 그거 아시죠? 이렇게 뚜껑 열어놓고 김이 막 올라오고.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자극이라고. 왜냐?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후각적인 자극이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당뇨니까 먹지 말아야지 하고 지나가다 세 번째를 사 먹었거든요. 이 자극에 따라서 반응을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반사적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죠. 그럼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핵심가치죠. 이게 협상에서 제일 키포인트예요. 꼭 핵심가치가 같을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의 핵심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데 존중받는다. 상호 존중이 일어날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협상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카드를 지금부터 한번 찬찬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나는 이 5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걸 보신 다음에 이렇게 들고 5개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떠어떠한 결정이나 결단을 내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짧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나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지금 할 텐데 2가지를 얘기할 텐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이 핵심 가치와 CI 작업하는데 얼마 쓰시는지 아시죠? 100억이 들어가요. 여기에 근데 사활을 걸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사 갈 때쯤에 먼지 툭툭 털고 이거 했었지 하고 잃어버리는 조직들이 되게 많아요. 조직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직 문화가 명시화되어 있는 조직 문화와 실제로 돌아가는 조직의 문화가 어때요? 너무 갭이 있으면 조직 문화가 안 좋다고 얘기해요. 조직 문화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퇴사율이 높아집니다. 요즘 여러분 그 MZ세대들이라고 얘기하는 20대들이 회사나 아니면 일터를 고를 때 제 1순위가 뭘까요?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조직 문화가 좋은 곳을 가겠답니다. 이게 부동의 1위예요. 조직 문화가 좋다는 게 뭐예요? 명시화되어 있는 미션 규율 이런 것들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게 일치되어 있는 가까운 갭이 좀 적은 그 포렌볼리나의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청결입니다. 자, 청결이라는 게 이제 핵심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음식점들이 깨끗하다고 느끼세요? 저는 음식점 컨설팅 하러 가가지고 화를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분들 백종원 씨 프로그램 보셨어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저는 사람들은 놀랬던데 저는 한 번도 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쁜 악덕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주방은요 더러운 줄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제가 포렌볼리 있을 때 먼지가 있거나 이러면 그날 재료가 좋지 않다고 장사 안 한다고 써붙이고 하루 종일 청소를 같이
왜냐면 이걸 지켜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핵심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놓고 청결이 핵심가치이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 청결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직무 교육을 할 게 아니라 미션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핵심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그 조직이 돌아가도록 그 미션을 수호하는 사람이 리더십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이나 조직 가서 핵심 가치나 미션 있거든요. 읽어보면 멋있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여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션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뭐가 안 돼 있어요? 전략이 안 나옵니다. 전략이 뭘까요? 미션이 있고 미션과 연동되는 비전과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계획과 수단이 있어야 되죠. 그걸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획도 이게 안 돼 있으면 혼란하다고 해요. 혼란하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매번 핵심 가치가 성경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어떻게 혼란스럽죠. 결정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에이스 용지를 뒤집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또 5개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상의 통일교육기관을 런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을 할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가치를 갖고 하는 건가. 아까 했던 기법이 뭐냐면 2가지 기법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남은 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명목집단법이라고 해서 명목상으로는 그룹으로 모여있지만 활동은 개인적으로 발표해요. 내가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발표했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가상의 교육기관의 5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를 이걸로 나는 좀 내세우고 싶다. 이걸 지금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뽑아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해나갈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마름모를 한 도형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걸 그리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어떻게 돼요? 고착화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유념하셔야 되는 게 동그라미에다가 뭐 붙일게가 이렇게 용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다가 이제부터 그룹핑을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장 매칭이 잘 된다. 뜻이 일맥상통한다고 느끼는 거 2개를 먼저 여기 붙일 겁니다. 우선 이 2줄을 먼저 완성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단어가 같다고 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의미가 같을 때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쓴 분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한번 제가 이거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핵심가치 분야에. 그러면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4번, 5번, 6번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찡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정서에 관련된 거라고 믿거든요. 이 4문장을 억지로라도 한 문장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4-5번씩 다듬으면 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결과 관리와 성과 관리는 다른 겁니다. 결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 일을 위에서 오더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KPI가 다 그렇다고는 보지 않지만 제가 어떤 제약회사 KPI 관리하는 데를 가서 한번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물량을 밀어내죠. 연말에. 결과 매출이 늘어야 자기가 안 잘리니까.
그래서 KPI는 좋게 나오는데 연말에 막 올라가거든요. 매출이. OKR은 뭐냐면 성과 관리라는 건 핵심 가치하고 연동해서 가요. 요게 핵심 가치가 시간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할 때 베이스로 쓰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핵심 가치에 대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합의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입이 안 됩니다. 음식점을 오너 셰프가 3개까지는 운영을 잘 하거든요. 근데 4개, 5개, 30명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매장의 점장이 핵심 가치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유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거에 대해서 위임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과 선택이 있어서 매번 그 사람이 가서 점검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임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이게 핵심 가치가 이렇게 쓰이고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걸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비전을 만드는 그 비전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캐스케이딩에 관한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건 코칭에서 얘기하는 약점은 단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죠. 조직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음도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